안녕하세요. 바이러스 쇼크의 저자 최강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쓴다든지 손 씻기를 준수를 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자체가 없고요. 메르스나 사스도 같은 코로나인데 상당 시간 지났지만 아직도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RNA 바이러스이고요. 복제하는 기능이 매우 독특합니다. RNA 바이러스 자체는 복제하는 과정에서 복제에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이가 자주 일어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백신 개발을 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 만든다 하더라도 안전성하고 유효성, 백신에도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동물에서 실험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이제 대도시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도시 1100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좋아진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인구가 적은 한적한 동네에서 출현한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리죠. 대응하는 부분에서도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치사율이 높고 전염력이 약한 이런 경우는 병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쉽게 인지가 되고 방역당국에서 통제하는 데 쉽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같이 치사율이 낮고 전염력이 강한 경우에는 경증 환자 있죠. 증상이 약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완전히 인지를 못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놓치는 경우에 그 환자가 슈퍼 전파자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변이는 할 거예요. 변이하는 게 치사율 높은 방향으로 갈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속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숙주에서 적응하는 방향으로 가면 치사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바이러스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박쥐와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생관계입니다. 서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관계인 거죠. 근데 사람은 공생관계가 아니죠. 새로운 숙주로 넘어왔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그 숙주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증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치사율이 높고 전염력이 낮은 경향을 많이 보여요. 숙주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어설픈 거예요. 쉽게 숙주에서 숙주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왜 반비례 관계가 되게 유지가 되냐 하면은 치사율이 높으면 일단은 자기가 병증을 심하게 앓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꺼려지게 되고 방역 당국에서 보면 통제를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사회적인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바이러스가 적응을 하잖아요. 신종플루도 보면 처음에는 약간 독성을 가졌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유행을 하면서 점차 치사율은 낮아지면서 전파율은 높아지는 경향으로 바뀌죠. 바이러스와 숙주가 적응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지금도 치사율이 낮고 전염력이 강하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넘어왔긴 했는데 흥미롭게도 어느 정도 적응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가 통제를 하지 못하면 일반 감기와 같이 이렇게 적응하는 단계로 갈 거라고 보여져요. 치사율은 낮아지고 전염력은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일단 완전 종식은 제가 확정해서 답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독감이나 감기 같은 경우에 환절기에 이제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물론 바이러스 자체가 온도라든가 습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좀 상대적으로 생존 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이 환기 부분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식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만 통제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의 유행이 통제가 같이 되지 않으면 설령 우리나라에서 통제한다 하더라도 종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위험하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상제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흔하게 이제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서 나오는데 바이러스 자체 입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큰 침파올의 안속에 이제 포함돼서 나와요. 침파올이 크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감염자라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침을 하더라도
마스크에 이렇게 차단대가 묻어 있어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또 누군가 기침을 했을 때 이렇게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기침을 하면 그 바이러스가 공중에 둥둥 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기침을 할 때 바로 떨어져요. 아무리 멀리 가도 2m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이야기고, 손 씻기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떨어진 침방울들이 다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만지는 건 다 손이에요. 바이러스 입자가 보면 아마도 방송 화면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둥근 공 모양의 왕관 모양의 돌기가 있는데, 이 공 모양의 표면이 뭘로 되어 있냐면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비누나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공 모양의 표면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비누가 가장 실생활에서 좋은 소독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